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뭐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3%대, 그죠? 폭등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1.2% 급등을 하긴 했는데, 뭐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아침부터 강세였고, 뭐 끝날 때까지 강세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 7% 급등했고, 대체거래소 쪽에서는 장 끝나고도 추가 상승이 있어서 총 8% 이제 급등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수급을 보면 이제 이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해 드릴 거고, 미국의 반도체 주들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바이오주들도 올라왔고, 이제 일부 중소형주들도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모든 시선은 삼성전자에 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주말 동안에 이제 좀 큰일이 있었죠, 그죠? 네, 그 베네수엘라 그 거의 뭐 네, 참 오래 해먹었죠, 그죠? 네, 마두로라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잡아갔죠.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이 있었고, 뭐 신속하게 체포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송돼서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급락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일부 이제 약간 떨어진 테마도 있더군요.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쭉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큰 치명적인 영향은 없었고요. 부정적인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시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새해 첫날 1월 2일 날 2.2% 급등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죠. 근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7%. 네, 잠깐 차트 띄울게요. 잠깐만. 예, 어서 오세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7%, 오늘도 7%. 이거 이제 정규장에서 이제 이렇게 끝났죠, 그죠? 그 보면서 오늘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하루에 이렇게 7%짜리 급등이 연달아 나오는 게 이게 가능하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주들은, 물론 우리나라 상한가가 하루에 30%까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주들은 보통 정말 많이 가야 6에서 7%예요. 평상시에 그래요. 그게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10% 이상 급등 나올 때도 있지만, 더러 통상은 6%, 7% 급등하면 이거 다 간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보통 빠져요. 너무 이제 달렸기 때문에. 근데 이틀 연속 지금 크게 올라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좀 더 신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계속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치고 나가고 또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뭐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따라가는 형태예요. 따라가는 형태. 여기 70만 원까지 일단 해놨는데, 뭐 따라가는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도 뭐 조금 신고가 나오고 있긴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보시면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면, 그러면 대형주장에서 계속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 중소형주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건 아니에요. 중소형주가 가는 게 맞고요. 근데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유독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 말까지는 이제 지수를 올라가고 지수를 막 계속 올리니까, 이거 다른 나라는 잘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관이 또 순매수를 많이 하니까 정부가 또 기관 통해 가지고 증시를 좀 관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게 그때는 지금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근데 올해 이제 그 딱 이틀 지났잖아요. 1월 2일, 그다음에 오늘 거래일로는 딱 이틀 지났는데, 요거는 정부에서 개입했다기보다 그냥 외국인 수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먼저 보시죠. 마두로 얘기는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오늘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무려 거래소에서요 2조 3천억 원을 샀어요. 혼자서 미친듯이 샀어. 여태까지 기관이 계속 샀잖아요, 그죠? 근데 기관이 미친듯이 팔아요.
뭐 기관이 삼성 저기 특히 SK하이닉스 많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팝니다 지금. 근데 외국인이 오늘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샀느냐? 또 그건 아닌 게 잘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뭐 우리나라 통일되나요? 막 이랬어요 농담으로. 왜냐하면 뭐 정말 그런 이제 역대급 호재가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오죽하면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했다니까요. 근데 아까 삼성전자가 막 7%씩 급등했으니까 삼성전자만 샀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전기전자에서 5,500억 샀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게 기계장비 5,300억이에요. 운송장비도 3,500억. 제약 있죠. 제약도 무려 1,500억을 순매수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주 가는 거예요. 근데 3,500억 원어치 또 산 게 있어요. 금융. 예. 아, 이거 진짜 통일됐을 때 가는 테마주들인데. 예, 통일 라인 뭐. 예, 이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네. 아, 정말 뭐 그런 호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어. 기관이 전기전자에서 5,900억을 팔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급등했다는 것은 뭐예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지하게 샀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언제까지 네. 그냥 저기 방관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지. 네. 방관.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세요. 오늘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급등하는데 기관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기관 오늘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야,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이게 급등을 시켰다니까요. 2등으로 SK하이닉스를 또 많이 팔았어요. 기관은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올리는 거는 기관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뭘 제일 많이 샀겠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이런 식이에요. 이 안에 SK하이닉스는 없죠, 그죠? 네. 이렇다는 거지. 많이 산 거.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많이 살까? 뭐 이제 언론에서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이걸 보세요. 이게 그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촛불이 꺼지기 전에가 제일 밝다고. 삼성전자가 오늘이 고점인지 내일이 고점인지 우리는 100%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외국이거든요. 외국 주식이랑 비교를 하면 된다고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 외국 주식을 이제 볼 때는 반도체주를 보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금요일 날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잖아요. 분명히 미국 쪽은 반도체주가 안 가요. AI 버블론 때문에 반도체주가 다 꺾였거든요. 엔비디아 보세요. 꺾였죠. AMD 금요일날 4% 급등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고 꺾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쳐야 되나? 애플은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 보세요. 조정이죠. 요즘에 테슬라도 힘들어해. 근데 반도체 회사 중에서 뭐 인텔 이런 회사들도 간밤에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신고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신고가 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가 금요일날 10%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주식을 추종해서 가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가요 지금. 얘가 오르면 이쪽도 오르고
얘가 떨어지면 이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떨어져요. 이게 무려 10% 급등했다니까요. 파죽지세.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그냥 이래요. 고점갱신을 안 했다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7%씩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저게 계속 갈까요? 계속 쟤네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급등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전체를 보면 아니란 거죠. 전체를 보면. 전체를 보면. 오늘 요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전체 반도체 주식을 보면 이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돈 싸들고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왜? 오늘 삼성만 산 게 아니거든. 오늘 같은 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급등하니까 다 삼성전자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코스닥도 올랐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외국인이 전기전자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이 샀어요. 2조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전기전자를 산 거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많이 샀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도 관심을 또 안 갖거든.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만 급등했느냐? 아니에요. 일본도 3% 가까이 급등했고요. 대만도 오늘 급등해서 신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을 띄우는 게 맞긴 맞죠. 각각 반도체 중심으로 뭔가 주가를 올려서 이 나라들 지수를 좀 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 이거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약간 흐름이 바뀌면 바로바로 짚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베네수엘라 증시가 최근에 오르고 있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베네수엘라 증시요. 어쩐지 최근에 뭔가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12월 29일부터 막 급등하더라고. 물론 얘네들은 뭐 항상 베네수엘라 증시를 이게 설명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크게 올라간 게 없이 이렇게 누르다가 베네수엘라 증시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이게 서비스가 된다니까. 12월 29일 날 22% 급등했고요. 22%.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12월 30날은 5%, 1월 2일 날은 7%. 그리고 1월 3일 날 밤에 새벽에 잡혀간 건가? 잡혀갔잖아 지금. 마두로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근데 베네수엘라 증시가 이랬어.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 그 유튜브나 우리나라 그뭐 쓰레기 언론들은 거의 안 다루던데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베네수엘라 국민들 막 웁니다. 네. 마두로 체포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국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막 울더라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더라고. 막. 그 영상 보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싶어가지고. 베네수엘라 사람. 뒤에 좀 다룰게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강세로 끝난 거는 맞아요. 여기 보면은 1.2% 올랐는데 여기도 보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쳐다보다가 다른 걸 못 보게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이 얘기 해드렸죠, 그죠? 네. 문재인 때도 똑같았다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957포인트에 끝났는데 이게 23년도 여기 있죠. 여기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23년도 여기는 뭐냐? 22년도에 미국이 왜 미친듯이 금리 인상했잖아요. 제가 정말 그 경멸하는 제롬 파월 그 미친 인간이 금리 인상을 되게 급격하게 미친듯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바이든하고 같이. 네? 그때 폭락하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었거든요. 이때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면 그 당시 기억나세요? 저기 2차 전지 그때 왜 2차 전지 광풍 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2차 전지 광풍. 그때 그래가지고 막 뭐 에코프로 BM 막 그냥 막 그때 뭐 심지어 포스코까지 그때 막 난리치면서 봤잖아요. 그때 고점을 요번에 갱신한 거예요. 보이시죠? 갱신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건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건데 보도가 안 나와. 삼성전자에 치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한 5%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100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상승을 더 이어가주면은 그동안에 대형주에 치여가지고 낙폭과대에 그냥 바닥에 그냥 쫙 그냥 껌처럼 씹다가 버린 껌처럼 바닥에 눌러붙은 껌처럼 말이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온다고 이제 알아서 자율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 다른 거 보니라고. 그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다 코스피 쳐다보고 이제 누가 코스닥을 쳐다보고 있겠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때도 똑같았다. 똑같았어요. 부동산 정책을 엄청 세게 내고 사람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똑같았어요. 그때도 아마 중국에 방문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타임라인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코스닥을 주목하세요. 코스피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12% 급등을 했는데 조정받다가 3개월 만에 양봉 나온 거예요. 현대일렉트릭 5% 급등했죠. 조정받다가 양봉 하나 나온 거예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니까. 대형주들은 대부분 이래요.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대부분 이래. 나중에 또 많이 가겠지만 일단은 그냥 아직도 조정 중이에요. 얘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삼성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은 잘 됐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얘기해 볼까요? 이제 마두로 체포가 됐는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죠. 네. 그러니까 뭐 뉴스를 많이 보셨겠죠, 그죠? 많이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독재자의 이제 끝이죠. 끝을 본 건데 여기에 마두로가 이제 뭐 체포된 그 과정인데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 기준이래요. 참고하시고 1월 2일 오후 밤 10시에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 승인을 했고 그 뒤로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진입을 해가지고 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5분 만에 잡아갔다면서요. 5분 만에 잡아가지고 바로 헬기에 태워서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미국 군함에 또 태운 다음에 그 유명한 관타나모 미국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탄 거지, 그지? 타고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수감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 미국 마약 단속국 본부. 마약 단속국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그러대요. 거기 들어가. 정신줄을 놓은 것 같더라고. 이거 동영상 다 있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근데 모자도 희한한 거 썼고요. 그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래요. 굿나잇, 해피 뉴 이어. 마약을 한 건지 미친 건지 아무튼 굿나잇,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 진짜로.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대통령 체포되어갖고 이제 뭐 이런 일이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체포한 거잖아요. 지금 체포됐는데 다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베네수엘라 국민들 뭐 현지 상황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아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가 기름이 많잖아요. 기름 많다고 막 단순하게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면 자기들 땅에서 일반 시민들 땅에서 이제 자기네 집이나 옆에 있는 땅에서 이제 기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름이
우리나라에서 뭐 기름 나오면은 대박 아닙니까? 내 땅에서 기름 나왔다 하면 대박이 날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민이 저희 밭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신고하면 그냥 몰수해 버린대요. 몰수. 돈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몰수해 버린대. 그래서 기름 나오면은 숨긴답니다. 땅 뺏길까 봐.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네, 그런 나라였는데 이 사람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인권 탄압도 많이 했고 막 그랬어요. 미국의 그 자기네 깽단, 흉악한 그 깽단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난리지겼고 마약 뭐 저기 한 건 마찬가지고. 한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증시에 끼친 영향이 있었냐? 아니요. 아주 미미하게 있었어요. 큰 영향은 없었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마두로 관련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그 미국의 이제 그 레거시 언론 그 다음에 리버럴들이죠. 리버럴이 뭐냐면 이제 좌파란 뜻이에요. 좌파. 리버럴이라고 할게요. 리버럴이라고 하면 기분 덜 나빠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리버럴 그래. 아무튼 그 뉴욕타임 대표적인 게 뉴욕타임즈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좌파 그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베껴 쓰고 트럼프 싫어하는 쪽에서는 뭐 마두로를 칭찬할 순 없잖아. 이거 또라이고 이거 거의 사탄이에요. 이거 이 인간은 사탄. 인간도 아니야. 사탄인데 악마라고 이거. 근데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거지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놈이 체포됐는데 뉴욕타임즈는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물론 트럼프도 굉장히 서로 싫어하는데 트럼프 싫어하는 언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에 미쳐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 불법으로 행했다 이래요. 온갖 불법을 저지른 마두로를 두둔한다고 미친 것들이. 대놓고 두둔 못하니까 트럼프만 씹는 거지. 레거시 언론, 요즘에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보수 언론이 없어요. 조선일보 아니요. 동아일보는 이미 뭐 좌파 언론 다 됐고 우리나라는 보수 언론이 없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미국의 이제 그 레거시 리버럴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친 거는 석유 때문이다 다 그래요. 왜냐면 돈에 미친 놈을 또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런데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시면 그냥 다른 방송 보세요. 그런데 절대 이놈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있어. 중국 얘기는 안 해요. 중국 얘기는 안 한다고. 트럼프가 중국 때려잡으려고 베네수엘라 때려잡았다 이 얘기는 안 하던데 다 대부분. 왜 안 하겠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때려잡은 거는요. 물론 그 안에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름도 있어요. 왜 없겠어, 그죠? 옛날에 자기네 그 석유 회사들이 이제 다 투자해서 석유 시추하고 다 만들어준 건데 70년대에 베네수엘라가 그거를 다 빼서 몰수해가지고 이제 국영 기업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상해주기로 했어요. 그 기업들한테 이제 미안해 배상해줄게. 그런데 거의 안 돌려줬어요.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50년 넘게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 쪽에서 정상화시키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기름 때문에 트럼프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하고 그 쓰레기 언론들하고 미국의 리버럴 언론들이 중국 얘기는 안 해. 안 하더라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에요. 기름은 부수적인 거. 뭐 마약 이런 것도 다 이제 이유가 있고 뭐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정선거도 뭐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주식 방송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다루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것 같진 않아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주식 관련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뭐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뭐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슈가 주식시장에 지금은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을 안 하고 다음에 그게 만약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면 이쪽에서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뒤집힌다고. 만약에 그 이슈를 트럼프가 끌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게. 전 세계에 아마 영향을 끼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파도가 밀려올 거고. 그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체포가 됐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해 갔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베네수엘라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전쟁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거는 진짜 미국의 그 경험 많은 장군들이 그런 소리는 되잖아요. 아니 21세기에 2차 세계대전 같은 저런 전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그쪽은요 그냥 난장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그냥 중요한 사람만 죽여요. 중요한 사람만 체포하든지 중요한 사람만 죽이고 딱 목표만 가서 제거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 6.25나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안 한다니까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전쟁할 때 잘 보시면 미사일로 딱 어디만 때리고 끝나잖아요. 그냥 필요한 데만. 그리고 끝나요. 맞죠?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모르겠어. 거기는 지들은 3일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3년이 돼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3년이 넘게. 근데 아무튼 전쟁이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이제 전쟁, 전투가 많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 쭉 보는데 트럼프가 이제 하도 그냥 막 언론에서 막 기름에 미쳐가지고 잘했다 막 그러니까 오늘 주식 중에 뭐가 올라갔냐면 정유주가 올라갔어요. GS, SOL 5%, SK 이노베이션 한 2%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개별주 쪽에서는 흥구석유 요런 거. 마두로가 이제 기름도 제대로 이제 시추도 못했고 기술력도 없어갖고 이제 효율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 통제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쪽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 이제 기술력이 들어가서 석유를 잘 뽑아내겠죠. 품질이 안 좋은 석유를 왜 이렇게 뽑아냈겠어요? 베네수엘라 기름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1970년대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970년대에 미국이랑 유럽 쪽에 그 큰 석유 회사들이 들어와서 기름을 다 자기들이 기업이 돈 내고 투자해서 뽑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뺏었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투자를 안 했겠죠. 석유 그 뽑는 그 거기에. 그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기술 갖고 뭘 하겠냐고.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 질이 안 좋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기술력 들어가면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의 기사를 참고하지 마세요. 다 쓰레기야.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 참고했다? 그거는 슈퍼 울트라 쓰레기고. 네. 좌파 우파를 떠나서 뉴스를 정확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쪽은 너무 편파적이에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데 정유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 대북주. 네. 아 대북주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두로가 체포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냥 새벽에 그냥 바로 그냥 델타포스 그 미국의 특수부대 중에 이제 최고의 이제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끝났다면서요. 뭐 경비팀 80명인가 다 죽여버리고, 네? 제압하고서 바로 5분 만에 뭐 데리고 나왔다는데 뭐. 그랬더니 저거 보면서 이란의 하메네이, 뭐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한반도의 누구? 김정은, 그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잠 못 자겠네, 뭐 이런 생각들 다들 했겠죠. 그래서 그런가 대북주들이 1월 2일 날은 다 좋게 끝났거든요. 코데지 컴바인 12% 급등했는데 오늘 4% 빠집니다. JST나 마이너스 5%. 금요일 날 올라간 거 다 반납했어요. 좋은 사람들도 좀 빠지고. 네.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왜 팔지? 왜 팔았는지를 알겠어요. 김정은도 트럼프한테 잡혀갈까봐. 그러니까 벙커에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디에 숨었는지 미국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장군이 브리핑하는 걸 들으니까
정보기관 다 활용해가지고 마두로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았대요. 다 파악한 다음에 치밀하게 작전 짜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 체포했더라고. 김정은 따위 못 잡겠어요? 더 쉽지 거기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김정은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좀 투매를 해가지고 이거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다들. 저 이거 보고 산책 웃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가 만에 하나 북한의 김정은을 체포했다 칩시다. 마두로처럼. 그러면 뭐예요? 통일이에요. 미국은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그 무식한 인간들이 미국이 직접 통치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돌대가리들이에요. 말을 좀 표현을 세게 해서 죄송한데 돌대가리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미국은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 그때 미국 영국이랑 프랑스가 전 세계 대영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식민지 늘려가지고 점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지금도 증오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수탈하고 인권 탄압하고 그렇게 했겠지. 통치하다 보면 그 꼴을 다 본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안 해요. 그걸 보고 식민지를 그렇게 안 늘렸다고. 하와이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늘렸다고요. 미국은 지초 통치를 하지 않아요.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일본 헌법을 미국이 만든 거 아세요? 미국이 써줬어요. 미국이 일본 헌법을. 그 당시 태평양 전쟁 끝나고. 그래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일본 헌법이 그래도 영어로 돼 있어요. 모르시죠? 일본 헌법이 영어로 돼 있다니까 처음에. 영어로 돼 있다. 영어로 써줬다니까. 근데 일본을 계속 했어요? 미국이? 안 했잖아. 우리나라도 그때 광복되고 됐을 때 잠깐 미군정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이제 딱 1년 조금 안 돼가지고 거의 1년 만에 6.25 전쟁 터져서 다시 들어온 거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아까 그러는 것도 모르고서 무식한 사람들이 막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도 체포한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이라니까요? 그럼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북 경협조가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체포된다는 건 뭐예요? 대북주한테 끝내주는 호재. 아마 다 점상 갈걸? 근데 이걸 왜 팔아? 생각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그죠? 대북주는 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마두로 정리했죠. 이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란 망하면 여러분들 아세요? 그쪽 지역이 평화로워져요. 전 세계가 평화로워진다고. 전 세계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교육시킨 게 누군 줄 아세요? 이란의 하메네이 그 늙은 사탄이거든. 사탄이지 그게 마귀 새끼지 그게. 전 세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모든 이슬람인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근데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 교육시킨 게 누구라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게 이란의 하메네이라니까. 근데 거기도 지금 망해가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중국. 중국 하나 남아. 그러면 김정은은 밤마다 뭐 하겠어요? 트럼프가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김정은이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 붙을까? 미국으로 붙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김정은이 어디로 붙을 것 같으세요? 미국으로 붙습니다. 미국으로 붙는다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대통령 체포돼서 가니까 그렇게 환호를 하잖아요. 그 극좌라고 하는 누구야? 영국 총리 스타머 총리
그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좌파거든요. 그 사람들도 성명서를 내잖아요. 베네수엘라 국민들 축하한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영국 총리가 뭐라, 그 사람 노동당이거든요. 그것도 좌파인데 마두로를 위해서 흘릴 눈물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아무튼 마두로가 체포된 거는 제가 보기엔 잘된 일인 것 같고, 김정은이 체포될 가능성은 낮지만 체포된다고 해도 대북주들이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문어라고 비유한다면 문어의 다리를 다 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 쪽도 다 끊어놨고, 지금. 그러면 이제 본체를 향해서 오겠죠, 그죠? 온다니까, 이쪽으로. 지금 대만 대통령 그 총통이죠. 총통 지금 탄핵 절차 들어갔고요.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이 그렇게 무력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만 증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 보면은 트럼프가 뭐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친 것 같아. 트럼프가 끝난 것 같으면, 미국이 끝난 것 같으면 대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대만 증시 거래량 늘면서 올라가죠. 외국인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언론 뉴스는 보지 마시라니까. 해로워요. 해로워. 요즘에는 술, 담배보다 우리나라 그 언론 뉴스가 더 전 해롭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안 그래요?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저는 차라리 술, 담배가 오히려, 술하고 담배는 옛날보다 순해졌어요. 순해졌어. 전 술 끊었지만 술을 그게 거의 맹물이지 뭐. 18도도 안 된다며 요즘에. 그게 무슨 술입니까? 음료수지. 제가 한참 술 먹을 때가 음료수였습니다. 저는 데킬라하고 보드카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8도짜리는 음료수였습니다. 안 그래요? 네. 요즘에 뉴스가 더 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마두로 체포, 이거는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급등한 거는 외국인의 돈이 엄청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올린 건데, 삼성전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올라갔다. 그리고 코스닥도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코스닥 쪽 중소형주가 맞습니다. 그쪽을 하셔야 돼요. 오늘 테마주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뭐 스페이스X, 뭐 통신, 우주항공, 반도체, 뭐 2차전지 일부, 원전 관련주, 뭐 할 거 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제가 그거를 감당이 안 돼갖고 얘기를 아예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마두로 얘기해드리고 끝내는 거지. 테마주 엄청 올라와요 지금. 네. 정원호 관련주 오늘 흔들어놨죠. 오늘 저희 방에서 아침에 정원호 관련주 추내하고 10% 단타 쳐가지고 수익 냈거든. 10%짜리 수익. 아침에 사자마자 30분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종목을 지금 여기서 공개 안 하잖아. 왜? 왜 안 할까요? 안 판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내일 다시 살 수도 있고. 정원호 관련주인데, 정원호 관련주 중에 뭐가 가는 줄 아세요? 종친 관련주가 가요. 종친. 간다니까요 지금. 네. 종목 언급을 못하겠어.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댓글에 욕을 써놨더라고. 제가 어떤 종목 정원호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찾아보기엔 정원호 관련주인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정원호 관련주가 아니라고 저한테 막 우기더라고요. 네. 다음에 우리 방에서 수익 내고 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종목이 뭔지. 우리 애들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지금. 네.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원호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움직여요. 대장주들 보면은 안 가는 것 같죠? 어딨어? 대주사를 꺾고 나니까 안 가는 것 같죠? 후발주도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네. 후발주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쪽에 지금 하셔야 돼요. 조국 관련주를 보니까 방송 한 3, 4분만 더 할게요. 화천기계 이런 게 안 가요. 안 가잖아.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SG글로벌, 김동연이죠, 김동연씨, 이걸 샀겠죠, 그죠? 마치 눌림목인 것처럼 들었다 놨다 했는데 1월 2일날 새해 첫날부터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것도 거래까지 늘면서 맛이 가버렸어요. 왜? 추미애한테 밀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PM풍면 얘도 금요일날 폭락합니다. 12%. 왜? 추미애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추미애를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네, 그런 여론조사 나오니까 밀려버리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인다니까 지금. 근데 얘네들은 옛날 개미들이 말고 많이 알고 있던 종목이 안 가요. 오세훈 관련주도 안 간다니까 진영아. 여기도 그냥 10% 급락하잖아. 그냥 안 가요. 예. 오세훈을 지금 우리 방에서 살까 하다가 지금 안 사는 이유가 잠깐 있어보자 그러겠네. 저번에 어떤 분이 뭐 포메탈 얘기하셨지, 그죠? 포메탈 이거 시간에서 상한가 같은데 이거. 네. 근데 이거는 오세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방산이나 로봇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기계 쪽 테마로 가는 것 같아. 얘는 아무리 봐도 오세훈이 아니야. 네. 시간에서 급등했더라고. 그래서 선거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 오세훈이나 오세훈, 조국 이쪽보다는 정원호가 나을 것 같아요. 왜? 주식시장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예요? 잠깐만요. 다 빼내드릴게요. 새 거를 좋아해, 새 거. 근데 조국 관련주는요,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그때부터 움직였거든. 오래됐어요. 6년, 7년 됐어. 7년 이상 됐다. 7년, 8년? 오래됐어. 오래됐다니까. 김동현 관련주도 오래됐고. 근데 정원호는 새 거잖아. 이쪽은 새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피 소형주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소형주는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건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3.4% 급등하는데 코스피 대형주가 3.8% 급등했죠. 근데 중형주는 1.3%,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소형주는 보합 아예 안 갔어. 그런데 코스닥은 왜 좋게 보느냐? 코스닥 지수가 1.2% 급등했죠. 코스닥 대형주 1.3, 큰 차이 안 나요. 코스닥 중형주 1.5, 오히려 더 올라갔죠. 코스닥 소형주 0.89, 거의 1% 가깝잖아.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중소형주 할 거 없이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간다니까. 코스닥 중형주를 잘 보시면은 상승 흐름을 탔잖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 이쪽이 더 낫다니까 지금. 코스닥을 하시는 게 맞아요. 상승 흐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쫙 타면서. 코스피보단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맞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쓰레기 언론들의 그런 편파적인 뉴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는데, 좌파라고 해서 돈 안 벌 거예요? 우파니까 돈 안 벌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뭐 중립을 지키거나 전 중립 뭐 지킨다는 얘기한 적도 없어요. 없어. 제가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선거 때마다 잘 지지하시고 원하는 데 뽑으시라니까. 그런데 주식할 때 조심하시라고. 왜 뉴스가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나와. 우리나라는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보수 언론이 없어요. 조선일보가 무슨 보수 언론이야. 쓰레기들이지 그게.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쓰레기 언론이야 거기는. 경향신문, 한겨레도 똑같아. 거기 옹호하는 게 아니야. 더하면 더했지 똑같아. 거기도 그냥 덜하지 않아. 근데 조선일보 거기 보수 언론 아니라고. 모르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 보지 마세요. 다 쓰레기요. 그걸 뭘 보셔요? 제 방송만 보라고? 아니요. 제 방송만 보라고 저는 안 그래요. 신문을 읽으시거든 항상 의심하세요. 이 자식들이 왜 이런 기사를 썼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얘네들이 이런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목적이 뭐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참 요즘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언론사도 못 믿고 진짜.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 항상 의심하시라고. 네? 언론사를 의심하셔야 돼.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아셨죠? 네. 제 얘기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저는 얘기해 드리고 그걸 듣고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시면 돼요. 아셨죠? 시간이 45분 또 다 됐네. 자, 일단 제 뒤에 무소TV 김 실장님 테마주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종목들 뭐뭐 급등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바로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혼자 하실 때가 아니에요. 종목이 필요하다. 특히 정원호 관련주 수익 내고 싶다. 들어오세요. 저희 방에서 요즘에 매일 수익 내고 있어요. 거의 진짜 매일같이
정원호 관련주로 10% 20%씩 수익 내거든요. 들어오세요. 네, 내일 또 종목 또 나갈 거예요. 오늘 또 팔았기 때문에 내일 또 나가야지. 들어오세요. 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회원가입은 유튜브 쪽에 그 설명란에 보면은 사이트 주소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